남을 시샘하지 않는 자는 운이 좋은 것뿐이다. 만나본 적이 없는 것이지. 신들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자. 마치 모든 걸 완전히 불태워버릴 만한 강렬하고 선명한 태양 같은 자를 말이다. 그래, 이것은 내가 츠기쿠니 미치카치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시절의 이야기다. 나는 츠기쿠니 요리이치라는 쌍둥이 동생과 함께 태어났다. 그 시절 쌍둥이는 후계 다툼의 원인이 되었기에 불길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더욱이 요리이치는 선천적으로 반점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아버지는 동생을 죽이라고 명했으나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어머니의 열화와 같은 분노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고, 10살이 되면 절로 보내지게 될 예정이었다. 평소에 단아하고 조용한 마치 인형과 같던 어머니가 그런 분노를 보인 것에 크게 놀라섰다고 시종에게 들었다. 장차 집안의 후계자가 될 나와 떠나게 될 요리이치는 차별 속에 성장하게 되었다. 지내는 방도, 옷도, 교육도, 먹는 것조차 격차가 존재했고, 또한 요리이치가 말을 하지 않아 귀가 들리지 않나 싶었다. 더욱이 요리이치가 못마땅한 아버지는 요리이치에게 손을 대기도 하였다. 그 때문인지 볼 때마다 요리이치는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왼쪽 옆구리에 꼭 붙어 생활했는데, 당시 이것이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보여 유약해 보였다. 우습지 않나? 한날 한시에 태어났음에도 모든 것을 가지게 된 나와 귀가 들리지도 않고 차별받아 아버지에게 맡기도 하다니. 나는 그런 녀석이 어린 마음에도 불쌍하다 여겨 아버지로부터 요리이치를 감싸다 맡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부르라며 엉뚱한 소리밖에 나지 않는 조악한 피리를 만들어 선물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의 착각이었음을 7살이 되었을 무렵 알게 되었다.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무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고, 손에 박힌 고전살에 피가 날 정도로 노력했다. 강하게 항상 이겨나가라는 내 이름의 뜻을 증명하고 싶었다. 뒤뜰에서 연습에 매진하고 있던 나에게 요리이치가 다가왔고, 갑자기 자신도 나와 같은 검사가 되겠다며 처음으로 방긋 웃어 보였다. 어째서 여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숨긴 것이냐? 왜 이제 와서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더냐? 어머니만 보면 또르르 달려나가 품에 안기는 유약한 자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무사. 내가 추구하는 그 길을 같이 걷겠다는 것이 무사의 길이 가벼이 여겨지는 것이라 느껴져 불쾌했고, 이런 것은 처음으로 죽돌해진 요리이치가 내가 한 판도 따내지 못한 아버지의 부하를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뜨리는 것으로, 한날 한시에 태어났음에도 재능의 격차가 있어 진정 신에게 선택받은 자는 내가 불쌍하다 여긴 요리이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리이치는 사람을 내리치는 감촉이 견디기 힘들 만큼 불쾌하다며 그로부터 무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무사의 길을 쫓던 나는 그가 가진 힘의 비밀을 알고 싶어 물고 늘어져 추궁하자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소리를 내뱉었다. 요리이치의 말이 생물의 몸이 투명하게 보인다는 것으로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렸다. 즉, 그는 선천적인 반전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별한 시각, 그리고 그것에 즉각 부응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가진 것이었다. 내가 불쌍히 여겼던 자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자였던 것이다. 요리이치는 검의 길을 궁구하는 나에게 그런 것보다 나와 함께 주사위 놀이나 연날리기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빼어난 검술 재능을 가지고도 손톱만큼도 기뻐하지 않는 요리이치의 모습에서 검술이 그에겐 그저 애들 놀이보다 못한 것이라 치부되는 것으로 느껴졌다. 이런 재능, 그래 검술의 천재성을 가진 요리이치가 가문을 이어나갈 것이 자명했기에 이제 곧 나와 요리이치의 입장이 뒤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3년 후에 나는 절로 쫓겨나 무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었다. 잠 못 이루고 있을 그날 새벽, 요리이치는 내게 찾아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알리며 자신은 곧바로 절로 떠나겠다 말했다. 이어서 요리이치는 내가 동정으로 만들어준 피리를 형님으로 여기겠다며 마치 보물처럼 쳐내싸 품속에 고이 집어넣었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가 떠나지 않는다면 이 가문의 후계자가 될 터인데 내가 그토록 걱정하던 것을 너는 어찌 이리도 쉽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불쾌함을 느껴 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요리이치는 만족한 태도로 고개를 깊이 조아린 뒤 그대로 터벅터벅 어딘가로 떠나버렸다. 이후 나는 어머니의 일기를 보게 되었고, 요리이치에 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질투와 함께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다. 마음이 유약하여 어머니에게 매달려 있었던 것이라 여겼던 요리이치는 사실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저반신이 불편해져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병으로 쇠약해진 어머니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또한 자신이 후계자로 낙점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정보다 빨리 집을 떠나기로 했다고 한다. 모든 것을 꿰뚫고 있던 요리이치라는 천재에게 깊은 증오와 같은 질투가 생겼다. 출가한 요리이치는 절로 향한 게 아닌 자취를 감추었고 그로부터 10년간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다. 나는 아내를 맞아들이고 자식도 낳았다. 평화롭고 어딘가 지루한 나날이 계속되어 세월의 흐름이 몹시 더디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야영하던 중 도깨비의 공격을 받으며 정체되어 있던 나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줄 알았던 나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요리이치였다. 그의 검술은 어린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극에 달해 있었고 인간의 존재마저 쉽사리 쓰러뜨리는 모습을 본 순간 나의 평온은 파괴되었으며 또다시 질투와 미움으로 위장이 타들어갔다. 나는 그 강함과 검술을 내 힘으로 만들고 싶어 집안도 아내도 자식도 버리고 요리이치와 같은 도깨비 사냥꾼이 되는 길을 택했다. 요리이치는 누구에게나 검술과 호흡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 누구도 요리이치와 똑같이 할 수 없었다. 고작 요리이치가 사용하는 해의 호흡에서 파생된 호흡을 사용하는 것이 한계였다. 시간이 지나며 반점을 가진 자도 늘어나 도깨비 사냥꾼의 전력은 점점 커져갔고 머저나 나에게도 요리이치와 같은 반점이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요리이치와 같은 날 태어났음에도 같은 반점을 가졌음에도 해의 호흡을 쓰지 못했고 쓸 수 있는 거라곤 훗날 달의 호흡이라는 이름이 붙은 단순한 파생뿐이었다. 내가 얼마나 더 단련해야 요리이치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반점을 가진 자들이 죽기 시작하며 일그러졌고 나는 초조해졌다. 반점은 수명을 앞당겨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아 요리이치와 같은 경지의 강함을 추구하던 나에게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이 남지 않은 것이다. 이대로면 검술의 극치를 궁구하던 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겠지. 여느 때와 같이 도깨비를 사냥하던 중 무언가 보통의 도깨비들과 다른 키부츠지 무잔이라는 자와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나의 욕망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하였고 무언가에 홀린 듯 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도깨비가 되면 무한한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그의 말에 나는 도깨비가 되었다. 이제 나는 모든 굴레에서 해방되었고 무한한 시간 속에서 단련해 곧 죽고 없어질 요리이치 너를 넘어설 것이다. 나는 무잔, 아니 이젠 무잔님이라고 해야겠지. 그분께 충성의 의미로 우부야시키가 당주의 머리를 베어 갖다 바쳤다. 이후로 60년이 지나 붉은 달이 뜬 밤 나는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다. 단명할 것이라 여겼던 나의 동생 츠기쿠니 요리이치가 나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인간인 요리이치의 나이는 80을 훌쩍 넘겼을 터 어째서 너는 살아있는지 물어보았으나 들려오는 말은 내가 딱하다는 동장의 말이었다. 하지만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녀석의 육체. 60년 전에는 그토록 눈에 가시였던 존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에 어째선지 감정이 북받쳤으나 그래도 나는 도깨비이고 녀석은 도깨비 사냥꾼이기에 육체의 전성기가 지난 취약한 노인일지라도 인간이었던 시절 내 삶의 반쪽일지라도 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런 나 혼자만의 착각에 빠진 감상은 녀석이 검에 손을 댐과 동시에 산산이 부서졌다. 그의 모습은 마치 두 어깨에 바위가 얹어진 것처럼 그 위압감에 공기의 무게가 커졌다. 이것이 정녕 육체의 전성기가 지난 인간의 모습이 맞단 말인가. 나는 단 하나만에 녀석과의 격차를 알 수 있었고 다음 일격에 내 목이 달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어째서 너만 항상 특별한 것이냐. 어째서 어릴 적부터 나에게 이런 감정을 심어주는 것이냐. 원망과 미움의 날들 뼈까지 다 태워버릴 듯한 질투심을 가졌던 6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너만이 세상의 섭리 바깥에 있다. 너만이 신들의 총애를 받고 태어났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단 말인가. 그분마저 궁지에 몰아넣은 검술, 그것은 신의 경지임이 틀림없다. 검술의 극치를 갈구한 나에게 왜 그 재능이 없고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은 너에게 그런 재능이 있냐 말이다. 초조함과 패배감으로 오장육부가 뒤틀려 끊어질 것 같았다. 그런데 다음 일격이 날아오는 일은 끝내 없었다. 요리이치는 선 상태 그대로 수명이 다 되어 죽은 것이다. 요리이치의 수명이 한 호흡만 더 길었어도 나는 목이 베어졌을 것이다. 혼은 떠나 육체만이 남은 요리이치의 모습에서 나는 분노만이 느껴졌다. 왜 항상 너는 내가 늘 비참한 일을 겪게 만드는 것이냐. 네가 밉다. 요리이치, 네가 밉다. 내가 녀석의 몸을 양단했을 때 녀석의 품 안에서 내가 어릴 적 요리이치에게 선물로 준 피리가 떨어져 나왔다. 이 피리를 형님이라 생각하며 고이 간직하겠다던 요리이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만해라.
나는 네가 싫단 말이다. 네 얼굴만 봐도, 네 목소리만 들어도 구역질이 나고 부하가 치밀어 올라 관자놀이가 지끈거린단 말이다. 그런데도 수백 년이나 살면서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제일 잊고 싶은 너의 얼굴이었다. 아버지의 얼굴도, 어머니의 얼굴도, 아내의 얼굴도, 자식의 얼굴도 기억해낼 수 없는 와중에도 너만이 선명했다. 나는 그저 유일무이한 태양 같은 요리이치 네가 되고 싶었던 거다. 너처럼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건만 너는 길을 궁구하는 자가 도달하는 곳은 모두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끝내 도달하지 못하였다. 너와 같은 세계를 보지 못하였다. 해의 호흡의 형태를 아는 검객도 네가 죽은 뒤 철저하게 다 죽였다. 그런데도 어떻게 네 호흡은 남아있고 어째서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것일까? 어째서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일까? 어째서 너와 나는 이토록 다른 것일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 것일까? 가르쳐다오, 요리이치.